자, 환단고기에 대해서 저희가 왜 우리 오조선 역사라든가 민족사관을 얘기하는데 환단고기가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공동 카톡에다 이런 걸 보냈어요. 좀 늦게 보내 죄송한데 환단고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한국 고대사 상식 되짚기, 그래서 한민족의 발원과 고대 동아시아, 홍산문화 고고유물로 뒷받침되는 환단고기의 역사 상상,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써서 저희가 책을 냈는데, 무엇보다도 이덕일 선생이 저희한테 한월연구소에서 환단고기 강도 내지는 환단고기에 관련된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해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그분이 몇 년 전에 와서 이제 우리 하늘 학회 그 강사로 초청받아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연이 한 5, 6년 됐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돌아가신 작고하신 이사장님의 뜻이 환단고기를 영문 번역을 한번 해봐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김창옥 사범님이랑 그 김재범 법사님 그리고 제가 이제 주축이 되고 또 몇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환단고기 그 영역본이죠. 예, 여기서 아직도 저 연구실에 책이 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 책을 번역하는데 이 그때 썼던 원전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이게 다 떨어질 정도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열심히 읽었는데, 그때 힘들었던 것이 한문 원전을 읽고 그것이 한글로 잘 번역됐는지도 이렇게 보아가면서 그걸 또 영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해 나가다 보니 일단은 그게 굉장히 그 번거로운 작업이었고, 또 워낙 환단고기 안에 실려 있는 내용이 한글로도 독해하기가 힘든데 그걸 영어로 이렇게 2차 번역하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우리 김순산 선생님 잘 들어오셨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여러 번 지금까지 한 4-4번 해봤는데 아직도 좀 덜 익숙해요.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고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가 환단고기를 영어로 세계 최초로 번역했다는 거, 사실은 증산도의 안경전 선생이 그 양반이 삼성기를 번역을 했어요. 삼성기가 환단고기 맨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삼성기는 빼고 단군세기부터 번역을 했고, 특히나 환단고기에 나타난 어려운 철학적인 많은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번역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냥 역사서로서 환단고기만 번역을 하자 1차로 했고, 그런 문제점을 자각을 했는지 몇 년 후에 그 성균관대 유학대학장을 했던 이기동 교수가, 은퇴하신 분이 제자랑 같이 이렇게 환단고기를 한글역을 했어요. 아주 깔끔하게 했고 해설도 좋고, 그 다음에 이분은 환단고기 같은 황당한 걸 우리는 인정도 안 했지만 딱 읽어보니까 여기 참 대단한 보물이 있더라. 그래서 주로 환단고기의 철학적인 면, 사상적인 면을 많이 부각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김창옥 사범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그 강의에 시발을 하라고 제가 부탁한 이유는, 이 실증 환단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거는 재작년에 나온 책이고, 이것은 1998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실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증사관,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를 소환사관으로 한반도 안에 축소해 놓은 그런 사관이 있는데, 이 실증을 해보니 이 환단고기 오타 검증을 했어요. 뭐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춘추 전국시대라든가 환단고기에 쓰여진 스토리와 중국의 사서하고 검증을 해가면서 이렇게 아주 정말 세밀하게 쓰신 분이에요. 최근에 뭐 얼마 전에 작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건, 저희가 환단고기를 읽으면서 김재범 법사님께는 삼신사상이라든가 철학적 성분을
우리가 가진 그 오묘한 그런 말하자면 박달적 그 우리가 원래 광명을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었다. 그래서 아사달이라는 것도 아사라는 게 일본말로 아침 조자예요. 떠오르는 해. 우리가 이제 우리 조선을 뭐 동방의 불빛이라고 한 타고르 같은 시인도 있고 한데 그런 의미에서 광명 사상이 있고 그리고 삼신 사상이 있고 이런 건 이제 김재범 법사님이 박사님이 이제 해설을 한 걸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창옥 사범님께서는 전쟁사를 통해 본 환단고기의 역사성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보내드린 그 환단고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이런 등등의 그 문제의식을 가진 걸 해서 이 책이 그때 20차 하늘학회 기념 논문집에 다 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단고기를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 읽어서 뭐 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이 제목 보이시죠? 환도문화 고조선 문명 그리고 19차 1년 전에 그 1년 전에 했던 거는 한국인의 시호는 어디서부터인가 이런 거 해서 고조선 얘기를 다뤘고 그다음에 그 22차 하늘학술대 그 신영화 선생님 오셔서 한결의 뿌리 고조선의 세계 문명에서의 위상 이런 걸 발표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 11월에 나가서 피카디리 거기서 했던 것도 역시 또 고조선 문명의 열쇠 홍산문화 흑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련의 모든 주제와 그동안 학술대회를 열었다거나 하는 게 모두 고조선 내지는 단군 시절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실제로 책으로서 이렇게 중국에 25서가 있는 것처럼 책으로 정리돼서 그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 있는 사서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는데 환단고기에서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환단고기는 위서라고 딱 찍힌 책이라서 그것이 어떤 학문적인 검토 대상이나 논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역사계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찬찬히 실증적으로 전쟁사라든가 지리사, 지리지 같은 것은 큰 강이나 산맥 같은 것이고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로 벌어졌던 뭐 숱한 전쟁들인데 그것은 가짜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환단고기의 그를 통한 고조선 역사의 실체를 가까이 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오늘 김창옥 사범님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김재범 법사가 뭐 철학적 사상적 측면 제가 또 이제 어떤 측면을 해가지고 세 사람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환단고기 강의가 될 것이고 이게 단재 신채호 선생이 가진 대조선의 역사관과 서로 일치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더 소개하고 김창욱 사범께 마이크를 넘기겠는데 요게 이제 단기고사입니다. 뭐 규원사관이 단기고사니 역시 다 가짜 책이라고 이서라고들 말하는 거지만 단기고사에 이 환단고기 규원사에 실린 오묘한 우리 원조 우리 선현들의 그 생각과 그 사람들이 가진 역사적 상상력을 우리는 그거를 그냥 매도해버릴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이 우리 조상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거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제 뭐 보이시겠죠? 근데 배달민족이 중국을 통치한 기사 해가지고 나오면 이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죠. 중국 하와족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영향을 미치고 종속국으로 생각했다는데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 제가 그 환단고기도 강독을 하는 중에도 말씀드릴 거고 또 민족사관, 단재 신채호 사관, 민족사관의 전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심플하게 되면 기원전 2000년, 기원 후 2000년에 동아시아 역사는 우리의 조상들이 주류가 돼서 엮어낸 거고 그 반개가 한족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각을 근거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자료가 앞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매주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 소통하면서 그런 일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주 국선도 총본부장이시고 30년에 이렇게 국선도 수행하시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배출하신 분인데 아마 LA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김사범님의 존재를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하겠습니다. 제가 그 환단고기 바로 읽기라고 제목이 이제 정해졌는데 사실은 바로 보기예요. 지금 이제 한단고기가 이 시대적 상황에 딱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그동안 그 사대주의 사상이 됐을 때는 항상 이게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이제 다른 그 큰 나라에 종속되는 그런 역사 개념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자주의식을 찾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고구려 초기라든지 또 거란이 멸망하고 몽골이 들어올 때 그때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몽골이 멸망할 때 우리가 이제 한단국에서 가장 주요한 내용인 그 당군세기가 나타나고 진영유기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연산군이 되면서 이게 왜 나타나나 했더니 연산군 때 자주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이맥이 나타났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동학혁명 이후에 바로 이 한단고기가 이제 집대성되죠. 개헌수란 분에 의해서. 근데 개헌수라는 분은 실질적으로 동학혁명에 가담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기 선생은 그 모든 걸 감수하고 개헌수의 스승이 되신 이기 선생은 동학혁명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감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단고기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이제 할 때 저를 먼저 소개할게요. 저는 사실은 고향은 해남이고요. 서울에 상경했을 때는 74년도에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서울에서 생활했는데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다닐 때 그 신서 선생을 알게 돼가지고 우리 역사 의식에 눈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LA 와서는 한월 사상에 심취해서 거기에 조인을 해서 지금은 이제 연구위원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초 선생이 항상 우리 민족이 흥했을 때는 그 선도가 흥했고 그 외래 사상이 나왔을 때 우리 민족이 쇠락했다 그런 그 정신 그 강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국선도를 찾아서 국선도 수도자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77년부터 했으니까 한 44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청산도인이라는 분을 만나서 사사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AOK라는 액션 원 코리아라는 그 통일단체에 이제 소속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단고기 원문은 제가 3번 정도를 강독을 했었는데 2번은 임순국 교수 주예본 가지고 했었고요. 한 번은 이제 마지막 한 번은 안경전 선생의 역주본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한단고기 전쟁사 연구에 대한 거를 논문을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이 통일 이후에 어떤 글자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한글을 세계화시킬 때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경음 문제거든요. 된소리 격음 문제하고 경음 문제인데 격음은 많이 이제 세종대왕께서 넣어놓으셨는데 경음 그러니까 된소리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된소리 체계를 좀 넣어서 글자체를 만드니까 가림토 정운처럼 약 38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연구를 좀 해봤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제 한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우리 민족사를 대체적으로 보면 한 9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를 고조선으로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고조선이라는 게 원래 없는 글자인데
근세조선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인 거 원래 조선이에요. 당군 할아버지가 이름을 정했을 때 조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남북국 시대 이때는 이제 윤내웅 교수님은 열국 시대라고 그러고 그 강단사학에서는 원삼국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만 뭐 후사만 그러는데 1차 남북국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고구려 이제 이거는 한당고기를 통해서 이런 이제 체계를 세워봤는데 사실은 단재 선생이 이런 식으로 체계를 세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구려의 원래 원고구려는 어디냐 그래서 이제 부여로 보고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구려 다음에 대진국을 이때를 이제 번고구려라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고려를 후고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고구려 전통사로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근세조선이 됐다가 대한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남대한 북조선에서 이제 남북국 시대가 되죠. 그리고 이제 통일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고대사를 공부하거나 현대사를 공부할 때 만주가 항상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만주는 그 일제가 이제 그 철도 부속권 때문에 중국한테 팔아먹을 때까지도 항상 우리 영토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조선시대도 보니까 청나라가 나오면서 비어있는 공간이 돼서 거기에 이제 우리 동포들이 가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주가 이제 그 간도로 변한 거죠. 간도. 사이간자를 써서 사이에 있는 그런 땅이라 해서 간도라고 그러는데 그 만주의 한 반 정도를 간도라고 보는데 전체로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만주를 봤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옛날에는 고대는 경계를 강으로 하잖아요. 강으로, 강이나 산으로. 그래서 이제 강과 산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산이 갈석산이고요. 그 갈석산은 한국의 설악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산이에요. 근데 지명 때문에 여러 개 중국의 갈석산이 보이거든요. 근데 제일 유명한 갈석산은 사실은 그 지금 현재 노령현에 있는 그 갈석산인데 그 갈석산에 그 황제들이 9황제가 올라갔다 해서 구둥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막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거기가 사실은 중심되는 산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그 갈성산 옆으로 흐르는 그 나나가 굉장히 중요한 강인데 그 나나를 신치호 선생은 여수로 보셨어요. 근데 여수로 잠깐 그 봐진 때가 보니까 한 300년, 400년 되고 신용화 선생님은 여수를 어디로 보냐면 영정하러 봐요. 그래서 영정하가 맞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초평 항우가 유방하고 싸우면서 동부 지역을 먹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부하를 여동왕으로 봉할 때 어디로 보내냐면 지금 얘기하면 천진으로 보내요. 근데 천진 바로 밑으로 흐르는 강이 영정하거든요. 그래서 영정하가 근데 여동왕이 왜 천진이냐면 바로 여동의 그 영정하의 동쪽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천진이 그 여동왕의 그 도읍지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강이 영정하하고 난하가 옛날에 여수였다. 그러면 지금 여수는 언제 시작되냐면은 그 송나라 이후에 송나라가 이제 그 연나라한테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금국한테 멸망을 하는데 연나라 그러니까 BC 10세기 정도 그 정도 이제 10세기, 11세기 이 정도 됐을 때 요나라가 그 지금 현재의 여수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여수를 그때 이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실학자들도 한사군이
요동에 있었다 그러는데 그 요동이 지금 요동인 줄 착각을 하셨어요. 보니까 그 똑똑하신 그 성호 이익 선생 같은 경우도 한사군이 요동에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의 요수의 동편으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 한사군은 사실은 그 나나 유역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나 유역하고 노령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나하고 영정하고 중간 강이 조백신화예요. 근데 그 조백신화를 보니까 옛날에는 조선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강이었다 해서 조선안이었는데 그게 바로 북경 옆으로 흘러요. 그래서 북경이 옛날에 조선의 아주 기본적인 그 영토였던 거죠. 지금 우리가 영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경은 나중에 연나라가 징계위에 동진을 하면서 그쪽을 점령을 했지 그 전에는 항상 조선의 땅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낙랑군 유적이 북경에서 많이 발굴이 되는 이유가 북경이 낙랑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정아, 조백신화, 그 다음에 나나, 그 다음에 이제 요하가 되는 거죠. 근데 요수가 되는데 그 요수가 옛날에는 보니까 뭘로 불렀냐 그러면 요수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홍산 문명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 홍산 문명에 나온 그 요수 지역이 보니까 그 옛날에는 아루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리수였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에 살수도 옛날에 여기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수라는 거는 깨끗한 물을 옛날에는 다 살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봤는데 아무튼 그 아루하가 압록하였고 압록하가 그 다음에 동서로 갈려요 보니까 그래서 두 개의 물이 대흥한령 산맥 옆으로 해서 두 개의 물이 합쳐져서 요수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요수에 내려올 때 동쪽에 있는 거를 동압록이라고 그러고 서쪽에 있는 거를 서압록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요수로 가지고 압록강을 흘렀다가 이제 이 요수가 나중에 요수가 되다 보니까 요하가 되다 보니까 압록강이 한반도 지명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옛날에 항상 지명이 같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 이쪽 만주 지역은 스텝 기후여가지고 초원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타면 한다름에 가요. 그러니까는 그 비단길이라는 게 당연히 그 만주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만주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살해버리고 갑자기 없어지고 하는 이유가 보니까 그쪽에 시베리아 기운이 그 산이나 이런 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냥 통하거든요. 그래서 지명이동이 이렇게 심하게 되겠구나 해서 그쪽이 많고 그다음에 그 만주 이쪽으로 이제 한반도 쪽으로 가면서 백두산 그 백두대간 때문에 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산성을 많이 쌓아가지고 고구려가 그래가지고 이제 고구려라는 국가를 1900년 이상을 이제 버텨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요 첫 번째 그러니까는 우리가 첫 번째 보통 이 1차 남북국 시대 북부하고 그 다음에 남사만을 사실은 신라가 통일한 게 아니고 영락 태왕이 통일을 한 거예요. 광개토 태왕이.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그 통일을 신채호 선생도 그렇게 인정을 하셔요. 고구려가 통일을 한 거지 신라 통일한 건 없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통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은 통일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광개토라는 말만 썼을까? 영역을 높였을까 보니까 옛날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가 지금 미국이 개발한 연방제가 아니고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이 개발한 연방제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치권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치권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그 나라들이 다 뭉쳐가지고 태왕이 되지만 그 각각의 나라들은 자치권이 있어 중국과 교역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서에는 여러 나라로 나타나요. 예로 나타나고 맥으로도 나타나고 동으로도 나타나고 산용으로도 선비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수십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보니까 광개토 대왕이
나라를 정복했을 때 항상 자치권을, 근데 이게 징기스칸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징기스칸이 고구려 어를 받아서 이제 유럽을 다 평정을 해더라도 유럽 국가가 종속을 하면 종교를 첫 번째 인정을 해줘요. 종교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사상을 이렇게 묶어내니까. 근데 그 종교를 인정을 하면서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슬람, 그러니까는 각각의 나라들이 그 자치권을 부여해서 독립된 나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나라인 거죠. 미국이 보면 50개 주로 연방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페더럴 거버먼트, 스테이트 거버먼트가 있는데 우리가 캘리포니아하고 무역을 한국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캘리포니아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유나이티드 아메리카가 있는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 나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한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강제토대항의 이 정복 그거를 보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연방제를 폐지하는 게 고려 때부터 폐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각각의 나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왕건이 결혼제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하나로 묶어버려요. 중앙집권적으로. 그래서 고려는 연방제가 깨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려서부터 우리나라가 진짜 나라가 된 줄 아는데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방제는 미국이 만든 게 아니라 한국 우리 고유의 그 국가 통치 개념이다, 정치 개념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려가 사실은 남사만 북대진 남신라를 통일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는 보면은 이제 북조선 남대한이 되잖아요. 북조선 남대한이. 그러면은 북조선 남대한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항상 고구려에서 통일했기 때문에 고구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고구려하고 내가 그 언어를 비교를 해보니까 고구려하고 이 조선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라는 말이 아침이란 뜻이에요. 고려도. 그리고 조선도 아침이에요. 그래서 고려하고 조선하고 같은 말이죠. 음은 달라도 뜻은 같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번 통일 국가는 당연히 유나이티드 코리아, 그레이트 유나이티드 코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왼쪽 그 지도가 보면은 이게 왼쪽 지도는 바로 윤내홍 교수님이 고조선의 영역을 이렇게 우리가 윤내홍 교수님이 이제 그려낸 거고, 오른쪽은 여기 와서 이제 하늘연구소 그때 강좌를 열 때 박선희 교수님이 그 복식사를 연구했거든요. 고조선. 그 고조선의 복식을 가지고 그 양반이 그려냈는데 똑같죠, 그림이. 그러니까는 이 영역, 근데 이것도 보니까 옛날에 그 동검하고, 그러니까 동검이 아닌 거죠. 그 청동검, 비파형 청동검하고 고인돌 유적을 찾아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봉황비상도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러니까 독립투사들이 이 그림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셨어요. 태극기도 가져 다녔지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독립은행에 이게 봉황비상도, 우리나라가 조선이 통일되고 나중에 이런 영화를 되찾겠다. 이래서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국 그 시진핑이나 이런 놈들이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동국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주은래도 얘기했지만 중국사는 만리장성 이남이에요. 만리장성 이북은 우리 역사예요. 그게 뻥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뻥 뚫려 있기 때문에 항상 몽골하고 여진하고 그 거란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핏줄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국선도의 기본 이제 그 민족 개념인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한단고기를 보면 통일해야 되고, 단재 선생도 그 여순 감옥에서 굶어서 돌아가셨잖아요. 1936년대에. 근데 항상 통일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양반. 그래서 우리가 단재사관을 우리가 단조사관을 우리가 이제 체득을 하면은 이런 그
통일의 자연스러운 그런 그 당위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그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요 한단고기가 왜 지금 나타나고 지금 한단고기를 배워야 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7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보면은 이 그 대조선패, 이거는 이제 임승민 선생님이 주장을 하셔서 제가 감감히 생각하니까 그분 말씀이 확실히 맞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라는 게 아침을 맞이하는 자잖아요. 근데 아침을 맞이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새지만 새 중에서도 닭이 회를 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세조자를 보니까 옛날 상고음에 들어가니까 이게 뭐냐면 겨로 났다가 그 춘추전국 시대 이전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이걸 뭐로 나냐면 겨가 아니고 닭으로 나요. 닭. 그래서 이게 닭이 바로 아침을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새가 되는 거예요. 새라는 게 새벽이고 아침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가 조선이 이제 쭉 포함을 하는데 어떤 동물들을 포함하냐면 호랑이하고, 여기 보면 호랑이하고 곰하고 이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리는 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봉황 닭이 보면 어느 쪽으로 이게 머리가 가 있냐면은 곰과 이리 쪽으로 가 있어요. 호랑이 쪽이 아니고. 세 개를 포함하지만 정통은 항상 곰과 이리로 이렇게 내려간다. 근데 이리는 몽골하고 선비족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족은 여기는 이제 연나라 있잖아요. 연나라 뭐 후연, 전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호랑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곰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조선 요 패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단고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처음에 왜 한단고기가 지금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남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쭉 일본과 미국에 이제 등살에 그 주눅 들고 살았잖아요. 주눅 들고 살다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IMF를 극복을 하면서 일본,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막 가거든요. 무기 체계도 그렇고 그 경제력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외교 능력도 그렇고,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외교 능력이거든요. 전 세계 그 외교가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그 2018년에 평창 그 올림픽에서 나타난 거예요. 평창 올림픽은 항상 적자였거든요. 동계올림픽은. 그리고 항상 뭐 80 몇 개, 60 몇 개. 그래서 이제 하계올림픽에 반 정도밖에 참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하계올림픽보다 더 많은 수가 참여를 하고 흑자가 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 외교가 그만큼 커진 거죠. 그래서 이런 토대를 통해서 한단고기가 나온 거예요. 다시 재조명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단고기가 나오게 된 시대 배경이 보면 이제 선천에서 후천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는 청동 철기 문명에서 정보 문명으로 이제 가잖아요. 정보 문명의 으뜸도 핸드폰인데 핸드폰을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우리 민족이 세상을 리드하는데 그 핸드폰의 사상적 기반은 뭐가 제공을 해주냐? 단재 신치호 선생의 사관과 이런 한단고기의 역사가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단고기식으로 시대 구분을 하면은 한인 한국 시대는 신석기 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돌의 마술사잖아요. 근데 신석기는 숫돌을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갈아서 날카롭게 하면서 인간이 드디어 모든 동물을 다 이기거든요. 호랑이보다 더 날카롭고 긴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동물의 상대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인간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더 세냐 되니까.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한국시대 때로부터 시작되는데 한국시대 전쟁은 뭐냐면 석전이 돌로 싸우는 거죠. 근데 돌을 누가 제일 잘 만드느냐? 우리 한국 사람. 왜 그러냐면 시베리아하고 이 한국하고 이 동토에서 우리가 숫돌을 개발해가지고 날카롭고 긴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떼에 꼽아서 긴 장대에 꼽아서 맘모스도 죽이고 그 검치 호랑이도 죽이고 했기 때문에 다른 종족을 다 지배하고 점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전쟁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삼국 시대를 남북이 5만이요 동서가 2만이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꼬불꼬불 이렇게 말 타고 가는 길이를 한 나라로 보거든요. 말이 하루 동안 갔다 왔다 하는 길. 말이 하루 동안 갔다 왔다 하는 길이가 바로 백리예요. 그러니까 백리 된 거가 한 나라인데 한 나라가 한국 시대를 보면 석 달 열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5만이다 그러면 50일 가는 거예요. 50일. 50일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니까 당연히 5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북으로 보면은 이게 산도 많고 꼬불꼬불하니까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만리가 되고 동서로 보면은 이게 이 만주가 뻥 뚫려 있잖아요. 유럽까지 쭉 그냥 가다 보면 이제 동산만한 우랄산맥이 나오죠. 쭉 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쭉 가니까 말이 금방 달리죠. 그러니까 2만리밖에 안 된다고 옛날 사람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담고기가 정확한 역사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웅 담군 시대는 이제 청동기가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조상들은 제사 지낼 때 목기를 사용 안 했어요. 청동기를 사용했지. 그래서 그걸 노새라고 그러거든요. 노란새로. 그러니까 노란색은 아침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동기를 개발한 거죠. 근데 사실은 지구상에 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쇠지. 쇠는 33%예요. 미네랄이 광물이. 근데 이 구리는 5%밖에 안 돼요. 구리에다 또 그걸 노란색을 내기 위해서는 주석과 아연을 섞어야 되거든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노쇠를 만들어내는데 그 청동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어려운 걸 왜 먼저 했느냐. 그리고 비등점도 녹는 점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철기는 비등점이 1539도에서 녹거든요. 근데 구리는 언제 1290도예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습도를 얼마만큼 잘 만드냐 수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청동철기 문명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1세기가 되면서 정보 문명이 됐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촛불혁명도 일으키면서 이제 자주국이 된 거죠. 이제 경제력에서도 미국과 일본에 이제 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시대 상황에 의해서 한담고기를 우리가 더욱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담고기가 보면 개연수라는 분이 편절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담고기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이기 선생이 다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 선생이 개연수 선생의 스승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호남에서는 최고의 천재였거든요. 그래서 호남 사문의 일인이셨고 호남 그 삼거리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중에 으뜸 가는 분이 이기 선생인데 이분은 그래서 이 호남 학회를 만들어가면서 실제 독립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의병활동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길 뻔한 게 동학혁명에 참여를 해가지고 전봉준 장군하고 그 김계남 장군하고 이렇게 합치려고 하다가 김계남 장군이 워낙 가격하시잖아요. 그래서 첩자로 오인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분이 도망 나오셨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학혁명이 이게 실패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역사의식에 더 뛰어들면서 그 역사를 더 연구를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은 고성희 씨 가문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라도의 마지막은 이기라고 보고 경산도의 마지막은 석주 이상용 선생이라고 봐요. 근데 석주 선생은 나중에 임정에 참여하셔서 신흥무관학교도 그분이 이제 이영 선생하고 같이 만든 거고 그 임정에 참여하셔갖고 그 국무령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죠. 수상이 되셨는데 수상이란 말을 안 쓰시는 이유가 일본 놈이 만든 용어는 안 쓴다는 거지. 그래서 국무령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 훌륭하신 분인데 아무튼 그 고성희 씨 이런 그 역사를 가지신 분들이 나오게 된 게 보면은
우리가 그만큼 자주의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대냐 자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사대라는 거는 내가 종이 되는 거 그냥. 또 우리 이제 이덕희 선생도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하실 때 종의 역사냐 주인의 역사냐. 주인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환단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역사를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 누구냐? 단재 선생이래. 단재 선생하고 한단고기를 딱 합쳐서 이걸 이렇게 세우면 우리 민족이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봅시다. 4대 식민사관. 이거는 이제 사라는 거 섬길 사자거든요. 큰 거를 섬겨서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 서양에서 그랬대잖아요. 그 영주가 농민들을 종으로 부렸는데 니네 독립시켜줄게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노예로 살려주세요. 그래. 노예가 됐을 때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가 노예는 노예로 부리자 했죠. 다른 노예를 통해서 노예를 부렸거든요. 옛날에 우리 전라도 해남에서도 어른들 간에 뭐냐면 지주가 나머지 99%가 소작이잖아요. 지주에 이걸 농토를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지주가 아니에요. 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주의 명을 받은 마름이라고 했어요. 같은 소장인데 이놈들이 모든 걸 착취하고 강간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굴 죽이냐면 마름을 죽여요. 그 다음에 나쁜 지주도 죽이죠.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종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인의 역사, 그 4대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인 역사를 갖는 데는 단재 선생이 가장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이 한단곡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식민사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종의 역사로 몰아가는 게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는 얘들은 뭐냐면 한단고기를 위서로 증명하는데 5만 가지 두고 넣는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역사학을 전공을 안 했지만 꾸준히 역사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네가 5만 가지 위서를 증명을 하면 나는 억만 가지로 진서임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바보 같은 놈들아. 니하고는 상대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4대 식민사관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인간을 머리로 옥매게 해가지고 이게 짐승처럼 해버려요. 인간은 자주의식이 없어지면 인간의 그 발현이 그러면 인류로서도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민족이 주인의식을 가져가지고 인류 평화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종으로 변해버리면 나쁜 놈이 나타나면 이게 흉기로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짐승만 또 못하다는 얘기가 종의 정신을 가지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런 이제 거는 우리 한국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긴 한데 그냥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유교사관으로 나온 거는 그러니까 보면 삼국사기. 이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만들어요. 이 사람은 송나라의 소식과 소처를 최고로 우상으로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제가 잊어먹었는데 김부 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소식을 존경을 해가지고 김부식으로 바꾸고 자기의 동생은 김부철로 소식의 동생이 소철로 바꾼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삼국사기는 이게 4대의 역사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고려사는 고려의 그 황제국 주인국이라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태조 이방원이 완전히 태종 이방원이 왜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사라는 것도 그걸 감안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세종임금이 해도 너무한다고 너무나 이 고려사를 자기가 사인을 안 해준 거예요. 도장을 안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세종임금이 돌아가시자마자 문종급 허약하고 금방 죽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정인지가 잽싸게 사인을 받고 이 도장을 받고 편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려사는 보면은 고려가 천령을 만주에 있는 천령을 강원도로 이송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런 그 교육을 받은 거죠.
이게 고려사의 문제. 그다음에 조선왕조시대 실록은 바로 유교사관에 입각한 적이기 때문에 그 성리학적 사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다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죽인 거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도 좋은 아주 책이긴 하지만 그 역사 자체가 그 주인의식 아니라 종의 역사관을 표현을 한 거죠. 삼국유사도 마찬가지예요. 삼국유사는 불교 승인 그 이련이 지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도 한인의 그 역사 나라인 황국을 제석천이라 해서 전륜성왕, 불교의 전륜성왕이 만든 거고 그 위에 부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지시를 받아서 나라를 통치한 사람이 한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제석천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식민사관을 아주 마지막에 히트를 친 게 바로 조선사고, 그 다음에 지금 문교부인 거민정 교과서가 조선사를 그대로 흉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식민사관에 3대 기둥이 있어요, 한국에 지금. 하나는 교육부고 또 하나는 동북아 역사재단이고 또 하나는 한국학중앙연구소예요. 이 중앙연구, 이 세 개를, 세계에서 나온 거는 일본의 조선사를 그대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거는 믿을 바가 못 돼요. 독립민족사관, 이거는 이제 동학사관이고 독립운동사관인데 바로 신채호 선생과 그 자주시기에 싹튼 그런 적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저기를 보면은 조선 초에 청학집을 만드는데 성종때 조효적이란 분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래도 조금 자주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려 말에 그 이암 선생, 행촌 이암 선생하고 같이 이명이란 분이 지은 책이 진영육이에요. 이 책을 모본으로 해서 다시 영조 때 조선의 리네상스가 됐잖아요. 영종조가 그때 숙종인데 사실은 영조 때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숙종 다음에 이제 영조 정조거든요. 기원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학혁명 때 이기 선생이 한담고기를 그 취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운 사람이 개헌수 장군인데 개헌수가 1911년에 이거를 한담고기를 묶어서 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대종교 계통에서 이기 선생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갈라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나철인데 원래는 나인영이에요. 세자였는데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라도 이제 그 벌교분이세요. 벌교분이신데 이분이 천재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거는 외놈들을 대정하기 위해서는 역사 가지고 안 된다. 종교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기 선생은 종교를 가지고는 안 된다. 역사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분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갈라서요. 근데 두 분 다 독립운동의 아버지세요. 독립운동의 아버지인데 이 나철 선생은 이름을 바꾸고 이제 만주로 가시죠. 그래갖고 거기서 대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독립운동하는데 약 30만 명의 그 대종교인이 그 일제 때 이제 다 그 간도 토벌 때 이런 나쁜 놈들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게 신채호 선생이 만든 게 조선상고사고 대종교 2대 교주인 김교훈 선생이 이분이 이제 무호 독립선언, 그러니까 1918년 무호년이거든요. 1917년이 정사년이에요. 무호년이 18년인데 무호 독립선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단서대강은 요 이제 한당고기를 보신 누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대전 분이신데 이분들이 이제 지으신 다 독립운동가들이고요. 그리고 한당고기의 구성을 보면 그 개헌수 선생이 원래 이거를 이제 취합을 해서 했는데 이거를 이기 선생이 감수를 했는데 이기 선생이 1909년에 보니까 한당고기 주예라고 해가지고 그 프린트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을 이제 등사를 하셨잖아요. 목각본이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나무에 일일이 인쇄본을 파가지고 그걸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등사를 간단하게 하는 거를 등사번을 하셨는데 그때 보면은 태백일사가 없어요. 왜 태백일사가 없지? 그러고 보니까 태백일사는 그 이 백청관이라는 분인가 백선생이라는 분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고성희 씨 가문에 이렇게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 쪽으로 센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원수 선생이 가져와 가지고 통합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통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11년에는 요 5권이 다 묶어진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양이 많은 게 사실은 태백일사예요. 왜냐하면은 연산구 때 도서관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맥이란 분. 이분이 이제 행촌 이암 선생의 그 손자의 또 손자니까는 한 4대 손? 고손자가 되나요? 고손자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를 또 다행히 또 이 양반이 또 귀향을 가거든요. 연산군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 그 몇 년에 걸쳐서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분량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다시 그 복권을 하셔갖고 중조 반정에 의해서 복권이 돼가지고 또 이제 하지만 그 이후로는 워낙 성리학적 세계관이 세니까 이거를 이제 감춰둔 거죠. 그리고 북부역이 범중은 이맥 선생과 같은 시대, 그러니까 공민왕 때 분이시거든요. 그때 이제 만드는데 북부역이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왜냐하면 단군조선에서 바로 열국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북부여가 항상 중심이 돼요. 그거를 이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 윤내은 교수 같은 경우는 그냥 열국사로 봐버리는데 그게 아니죠. 북부여가 중심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당고기 이설은과 진소련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한국 정치를 보면은 특히 이제 하버드대 람지어 교수가 보면은 그놈이 사용하는 모든 증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전부 선택한 것. 그 선택한 것도 아주 안 좋은 것. 근데 그 안 좋은 것도 진짜 사실인가 로 들여다보면요. 일본 극우들이 조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선택적 증거 채택주의. 그게 실증주의가 그렇거든요. 실증이라는 건 목표를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놔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목표에 맞는 증거들만 쏙쏙 뽑아내는데 없잖아요? 그럼 조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실증주의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게. 릴케의 실증주의는 굉장히 출발은 좋았지만 아주 외놈들이 이걸 가지고 어느 나라 식민 역사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선택적 용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한국은 또 선택적 무슨 수사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70번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나경원이 같은 경우는 13번을 고소했는데도 무혐의로 풀어버리잖아요. 근데 비교도 안 되는 범죄 행위가 있는데도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거든요. 그게 가장 나쁜 짓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거짓말과 똑같, 왜냐면 그게 나중에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는 거는 램지어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게 논문이라는 건 진실해야 되는데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 학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반도를 외놈들이 정해놓은, 외놈이라는 한국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북쪽은, 그러니까 대동강 이북은, 한강 이북이죠. 대동강 이북은 그 중국놈들의 식민지로 출발했고 한강 이남은 그 외놈들의 임나일본부 식민지로 출발했기 때문에 니놈들은 종밖에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종의 역사를 가져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식민사관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주눅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만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주라는 땅이라는 거는 우리가 압록강과 백두산을 가지고 경계를 지어서 그러지 이게 뻥 뚫려 있어요. 그 위에 우뚝 솟은 게 백두산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영토를 한정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항상 우리가 봤듯이 저번에 이 봉황도
봉황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통일 이후에 성취를 해야 돼. 근데 이런 대고구려, 대고려를 우리가 유나이티드 코리아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옛날의 정치제도로 돌아가야 돼. 그 정치제도라는 게 바로 연방제라는 게 미국 놈들이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연방제라는 거는 스테이트 거버먼트, 페더럴 거버먼트, 우리 조상들이 고구려, 고조선, 그 다음에 한국 12연방국이었잖아요. 한국이. 그 다음 환웅 배달국은 9연방국이었거든요. 단군할아버지는 3연방이었어요. 근데 3연방 밑에 또 다 작은 또 대형, 중형, 소형이 작은 연방국을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막 70 몇 개 국이 나오니까 아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무당식 정치를 했겠구나. 천만의 말씀. 이게 연방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연방제라는 걸 확실히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았는데 한 5분, 10분만 더 할게요. 5분만 더 할게요. 10분만 할까요? 네. 네. 이게 고려 말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몽골이 고려를 딱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려 왕도 몽골 핏줄이 흐르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몽골의 모든 저기가 이게 그 통치 이념에 따라서 고려는 절대 종의 국가여야 되는데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고려놈들은 골 때리는 게 모든 예풍속과 의복을 그 옛날처럼 하도록 이렇게 쿠빌라이 칸의 사인을 받아버렸거든요. 도장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쿠빌라이가 징기스칸만큼 위대한 칸이거든요. 대칸이거든요.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을 징기스칸을 태조라고 그러고 저기 쿠빌라이 칸을 대칸을 세조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으뜸 가는 사람이에요. 태조라는 건 이제 태초의 임금이라는 뜻이지. 근데 쿠빌라이 칸은 세상을 다스리니 으뜸이니까 그 사람 말을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려는 항상 그걸 기민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이 미쳐버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몽골에서 채택한 게 뭐냐면 야 이놈들 안 되겠다. 고려 왕은 아예 우리 핏줄이 흐르게 해야 돼. 그래서 충렬왕의 아들내미가 충수각인데 그 충수각이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예요. 쿠빌라이 칸이 충렬왕이 원래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있는데 자기 딸을 다시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딸에서 난 애를 왕을 시켜버린 그게 충수광이에요. 그래서 다 충자 돌림을 만들거든요. 몽골의 충씨라고. 그래서 6개 왕이 나와요. 6명의 왕이 충자가. 근데 마지막 7번째도 충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몽골에서 벌모로 잡혀서 열심히 하다가 딱 고려 와서는 왕 이름을 바꿔버린 원래 공민으로. 고려에 충성하고 고려를 공경하겠다는 거지. 몽골에 충성하는 난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몽골이 어떡하겠어. 야 이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총독부의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버려. 그걸 다 격파하신 분이 최영 장군이거든요. 근데 그 최영 장군하고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같이 입안해서 밀고내. 우리는 항상 그 신돈을 생각, 중신돈을. 신돈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실제는 최영 장군하고 이암 선생. 근데 이암 선생이 공문왕의 국무총리가 된 거죠. 수문화 시종이라고. 그래서 그 고성희 씨의 이제 총리나 이렇게 이제 정승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파가 달라져 버려요. 파가. 그래서 지금 지금 고성희 씨 마지막에 석주 이상년 선생이잖아요. 그분의 후손들을 탑동파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석주 이상년 선생도 국무령을 하셨으니까, 국무총리를 하셨으니까 파를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석주 이상년 선생 가문에서도 친일파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고설하고 친일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제1은행 만든 제1은행이 원래 동양척식회사 그 자본되는 외놈들 그 저긴데 그거를 한국 사람이 친일파가 돼가지고 한 게 석주 이상문 선생의 그 뭐 사촌이라든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친일파가 돼가지고 그걸 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돈을 엄청 모은 거예요. 그 사람의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할렌트
이서진이. 그놈이 바로 그 사사키 재단, 일본 재단 홍보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텔레비에 나와서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자기 저 조상은 바로 할아버지 뻘이 그 독립운동을 하셨고 자기는 재벌이지만 독립운동 가문이라고. 그러니까 재벌 플러스 독립운동을 딱 하는 거예요.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파가 다르거든요. 파가 달라요. 그리고 이혜영 선생만 하더라도 신흥문관학교 하면서 지금을 보면 조 단위의 6천억인가 조 단위의 돈을 퍼부었거든요. 모든 돈을 다 없애고. 그래서 신흥문관학교를 막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밀정한테 이제 해가지고 죽거든요. 그거를 누가 했냐면 동생의 조카가 밀정이 돼가지고 일본. 그리고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 안중근 의사 가문에도 그 친일파가 나와요. 그러듯이 요 이암 선생도 국민학에 이렇게 붙었지만 이암 선생의 동생이 되는 사람은 또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암 선생이 국무총리가 되니까 수문화 시정이 되니까 파에서 원래는 성주이 씨였어요. 성주였는데 고성이 씨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주이 씨 가문 중에서 이임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암 선생의 동생인데 이 사람이 바로 우왕의 자기 딸을 우왕의 와이프로 만든 거죠. 우왕이 누구냐면 공민왕이 살해되고 나서 공민왕의 아들을 그 나쁜 놈들이 이렇게 왕으로 올린 사람이 어린 놈을. 근데 거기에 그 공민왕 살해에 고성희 씨가 참여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암 선생의 또 손자 되시는 분이 이원이에요. 이원이라는 분이 바로 태종의 스승이 되고 이 사람이 세종 임금 때 좌의정까지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훈민정음 만들 때도 영향이 된 거죠. 그래서 가림토 정운이 그렇게 갔다라고 이렇게 보통 보는데 이원이라는 사람도 정치적인 야망이 커가지고 조상하고는 좀 다르죠. 이암 선생하고. 그래서 이런데 그래서 이 성주희 씨하고 고성희 씨 가문을 살펴보면은 저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마지막에 고려가 33왕에 끝나는 34왕이 끝나는데 공민왕이 31왕이에요. 32왕이 누구냐면 우왕이에요. 공민왕의 아들. 근데 이 우왕을 갈아쳐버리거든요. 이게 비리비리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들내미를 딱 옮겨요. 그게 창왕이에요. 33대예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겠다. 내가 먹겠다.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공양왕을 딱 먼저 올린 다음에 공양왕을 딱 치워버리고 조선을 만들죠. 근데 이성계는 원래 다루가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친원파, 그러니까 공민왕에 반대되는 친원파였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몽골의 지금 말하면 친일파죠. 그 하다가 이 정도전하고 죽이 맞아가지고 역성혁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번에 보면은 이 고성희 씨 가문 보면 수문화 씨 중인 이암의 손자가 바로 이원이고 이원의 손자가 이맥이에요. 다시 좋은 사람.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 귀향을 가가지고 연산군에 반대하고 귀향을 가가지고 김종직 이런 사람들이 조이점에 참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종직은 부관 참시당하잖아요. 이런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뭐 하는데 이 사람 워낙 이제 훌륭한 가문이라도 원래 고성희 씨 가문이 붙어주지 않으면 조선이 성립이 안 됐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륜이니 뭐 정인진이 뭐 권람이 건근이니 양촌 건근이 이런 사람들이 조선을 만든 거라 천만에 정도전하고 고성희 씨 가문이 받쳐줘서 이게 조선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맥이 이제 찬수관이 돼가지고 하면서 이제 자기 책들을 넣으면 이러다 잘못하면 죽겠구나 해가지고 후손들한테. 그런데 한 후손은 평양 삭주 쪽에
거주라고 한 후손은 경산도 쪽으로 내려와요. 그게 이제 석주 선생의 임청각 그 독립운동 한 가문은 또 이 전라도로 내려죠. 그래서 이제 이기 선생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이기 선생이 바로 단학회 일대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들리는 이제 지금 아직 설인데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종 임금한테 저기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사만을 크게 한다 해서 대한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대한제국을 이 사람이 건의했다는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잘 알아야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대한제국이. 그리고 이제 단학회 2대 회장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한당고기를 펴낸 개원수 선생님. 근데 개원수 선생이 1920년대에 밀정이 밝혀졌어요. 지금은 가명극이라고 아주 악질 놈이에요. 지금 이제 그 국립묘지에 묻힌 저 김창룡하고 거의 비슷하게 악질 놈이거든요. 그 놈이 이제 그 일본에 이제 일고를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이게 5등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목 잘리고 양팔, 양다리 잘리고 해가지고 압록강에 버려진 걸 울면서 그걸 다 조합을 해가지고 묻어가지고 무덤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979년에 이 한당고기를 세상에 펴낸 사람. 1979년에 100권의 한당고기를 펴냈는데 그 한문본이에요. 그때 저도 봤지만 너무 이게 한문이 돼가지고 그냥 시큰둥가 우리 스승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스승 그 한당고기가 이게 맞는 역사서긴 하는데 이거는 좀 부분적이야. 국선도는 훨씬 큰 거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국선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통합을 하는데 이거는 보이는 역사만 얘기를 했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별로 그 양반은 그 책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걸 가지고 오신 분이 이제 바로 그 박창암 장군이라고 그 양반이 이제 여운형 선생의 제자여가지고 간도 특설대라고 아주 악기들이 모이는 곳이 있거든요. 독립운동가들을 다. 그 간도 특설대가 이제 관동군 전체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관동군에 있었던 놈들은 전부가 다 간도 특설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간도 특설대에 거기에 그 관동군에 소속돼 있던 놈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박정희예요. 박정희가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110회 이상을 토벌을 하거든요. 그리고 간도 특설대에 3가지 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소, 일탈, 일살 이렇게 3가지. 일소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 뭐 건물이나 이런 걸 태워 없애라는 게 일소예요. 그리고 일탈이라는 게 뭐냐면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뺏어라. 그게 약탈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탈이에요. 그리고 또 일살이라는 건 살아서 숨 쉬는 것은 다 죽여. 이게 일살이에요. 그래서 이 삼광작전을 간도 특설대들이 하면서 만주가 독립운동가들이 씨를 말려버리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 삼광작전을 했던 놈들은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백선엽이고 그 정일권이고 이런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이 이제 남한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이게 사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를 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외놈들과 이런 4대 큰 것을 숭상하지 않는 이런 이제 그 의식이 바로 요 한당고기로부터 우리가 배워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재 선생의 어를 우리가 키워내므로 해서 통일된 우리 한민족의 국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대고구려 이런 그 봉황 비상도인 이런 유나이티드 그레이트 코리아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서 지금 시대가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이상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한 5분 이상 남았는데, 간단하게 생각이나 질문을 하시고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 이제 그 저기를 켜셔가지고요. 무트에서 켜셔가지고 질문을 하셔도 돼요.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코멘트를 하나 하면, 너무나 오늘 들은 새로운 재밌는 얘기도 많고, 또 전혀 좀 건축적인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이렇게 단계단계 해주셨는데, 단지 제가 이제 이 하늘연구소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료가 이제 이대기 선생님한테 가서 노래 편집인들이 편집해서 이걸 정규 과목으로 해서 뭐 하나씩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약간 신경 써야 했거든. 특정 인물을 뭐 지금 현재 활동 중인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칭하는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 역사 속에 가신 분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에 신경이 쓰입니다. 네, 네. 누구나도 다 아는 유명한 탤런트에 대한 이런 얘기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시죠. 미국에서 두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예. 말씀하세요. 켜가지고 하셔야 돼. 뮤트를 켜셔가지고. 네. 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그런데 그러면 반박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얘기로는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근거가 있더라. 네네. 이게 하더라 하는 그거 피라시가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소설이라면은 이게 또 시대파였다. 그거는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완영 자손들이 계속 계속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려는 것마다 딴지를 걸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완영 자손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대들은 모르죠. 그 다음 세대들은 더 모르죠.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또 누가 말씀을 드려요. 여기 다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 저기 아까 대조선패가 나왔었는데 그거 좀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회에 통일 우리 민족 국가는 바로 그 대조선패에 상징하는 것과 똑같이 연방 국가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소견이고 우리 김창옥 사범님의 소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다시 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이 대조선패는 실제로 그 신용화 선생님 저서인 고조선 문명의 사회사라는 책에 표지에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발굴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2000년도 이후에 2007년인가 8년인가에 연용성에서 이제 발굴이 됐는데 원래 그 제가 신용화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은 그 아사달 평양을 연용성에 있는 그 계주로 보시더라고요. 계주에 왜냐면 왕릉들이 있대요. 고인들 왕릉들이. 근데 그 연용성 박물관에서 요 대조선 패가 나왔는데 요 패에서 보듯이 이게 새라는 게 우리 민족이 이제 새는 아침을 뜻하고 아침을 그 해가 뜬다는 걸 이제 뭐 밤말은 지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데 해가 뜬다는 걸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요게 까마귀다, 봉황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요 새가 이제 전체 그 부족을 통합을 하는데 아침 문명이 요게 이제 그 왼쪽에 있는 호랑이가 바로 선비족 중에서는 조금 더 날카로운 그러니까 연제국을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연은 모용씨하고 그 다음에 그 공손씨 그리고 하우씨 이 정도가 이제 전연, 후연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곰과 이리가 나오잖아요. 이리를 상징하는 게 바로 몽골족하고 또 선비족의 일파인데 그 선비족 일파 중에서 이제 속한대요. 그래서 탁발씨가 내려가면서 이제 부기를 만들고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수나라를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중원을 통일하는데 그리고 수나라에서 또 나온 게 그 이연이 나오는데 이연이 그 당나라를 세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나라, 당나라도 다 같은 우리 민족에서 나간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그런데 이제 자기 형들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곰은 이제 그 중에 가장 신령스러운 적이니까 곰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 곰과 그 이리와 이 호랑이를 이게 묶어내는 게 뭔가 가만히 보면 날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5개 그 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태양을 5개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윷놀이에서 보면 독에 걸림 뭐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요게 이제 뭐 고구려 때 보면 개나부, 사나부, 관나부, 전나부, 순나부 그러거든요. 순나부가 이제 저쪽으로 가서 순누가 돼가지고 흉노가 되는 거죠. 순나부가. 근데 이제 그 공화정을 통해서 정치도 같이 하고 제사도 같이 하고 하는 공화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호랑이하고 곰과 이리를 묶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고대사 만주를 볼 때 항상 그 전체적인 그 숲을 하나 보고 각각의 나무와 그 시냇물과 바위를 봐야지 이게 바위하고 시냇물만 보다가는 나무만 보다가는 이게 헷갈려가지고 고대사 전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산융이 나왔다. 그러면 산융은 이게 동떨어진 민족 아니죠. 이게 고조선의 하나의 부족 국가였던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변한이 보니까 70개 국이었다. 근데 변한의 왕이 그 치우천왕의 뭐 손잡벌 되는 치두남이라는데 그러면 변한의 각각의 국가들이 전부 자율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자유의식이 요 대조선패에다 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통일할 때 미국처럼 그렇게 노예화시키지 말고 그냥 냅두지 말고 니네들이 주인이다 해가지고 주인 의식을 그러니까 제사도 같이 하는 거죠. 주인 의식. 주인이 되면 제사를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하나의 인류 공용인 홍익인간은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걸 대조선패가 이게 나타내지 않는가 이렇게 봐죠. 세계 통일 우리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계 통일 홍익인간을 가장 잘 표현한 표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신용하 교수님 같은 그런 그 고명한 석학해서 표지만 게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보니까 박선희 교수님도 자기 책에 표지는 아니지만 넣어놨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표가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돼서 저희가 사실은 그 강의를 여러 개 같이 돌리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런 줌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일성관 현장의 공영 여사님이랑 신하정 선생님이 또 오셨지만 오늘 LA는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좀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2번을 한다는 건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고 해서 이제 일단 한 번으로 시작하는데 한 주는 강제 신청 선생이 없다. 한 주는 이렇게 해당국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교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제가 강제 신청 선생의 일대기를
한 시간 안에 요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분이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아직도 100년이 넘도록 끼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것이고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단지 신청만 계속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오늘 하는 이 한당국만 한다 이렇게 못해드린 건 죄송한데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주제도 같고 우리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팔로우하는데 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정은. 혹시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끝낼 타이밍인데 혹시 뭐 좋은 말씀, 어드바이스나 우리 앞으로 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멀리서 이렇게 참여해주신 유혹분들, 김준하 선생님 그냥 목소리나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꼭 재미있으셨어요 오늘? 잠깐만 이게 얼굴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나오는데 네, 잘 들려요. 저희한테는. 잘 나옵니다. 화면이 어떻게 사라져 버려가지고 잘 들리면 아무튼 제가 이게 LA에서 환단곡이 그걸 듣다 말고 왔거든요. 그 환단 김 선생님한테.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제가 알게 돼서 꼭 좀 잘 완광을 하고 싶어요. 완전하게 잘 듣고 싶어요. 열심히 적고 있어야 말씀하시는 대로. 근데 저기 제가 그 두꺼운 책 그거 이제 대충 봤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하는데 이 뉴욕에 한번 강의를 만들려고 그 워싱턴에 계신 그 김경희 선생님이요. 지난번에 워싱턴 가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시간이 안 나시는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예. 워싱턴에도 그 관심 있으시구나. 제가 6년 전에 필라델피아에도 하늘연구 그 학회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서 만난 분도 한단고기를 강의하시더라고요. 필라델피아에서. 예.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 김창순 선생님. 그래서 여기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많은데 제가 이제 좀 여러 군데 얘기해서 같이 듣고 싶어요. 오늘 제가 무슨 일이 있어 늦게 들어왔는데 예. 아니 선생님이 좀 익히셔가지고 직접 강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일 겁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죠. 아무튼 아유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제가 4월 지나서 한번 LA에 갈 거예요. 4월 달 지나면 한 5월쯤에. 네, 그럼 그때 한번 저희 연구대 예, 한번 수고들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 김순상 선생님 덕분에 제가 들어왔는데요. 흥미로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뉴욕의 고맙습니다. 김자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 다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좋네요. 예. 네네. 뉴욕에서. 기술적으로 좀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도 잘 보이게 했고요. 아주 준비 너무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꼭 저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예,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닫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반가운 얼굴 다시 뵙기를 바라고요. 예, 바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